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은 본인의 이야기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읽던 중 정 회장은 잠을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사업을 읽었다는 문장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하죠. 이거 봐요. 나는 기운이 센 사람인데도 하루에 7, 8시간을 안 자면 일을 못해요. 잠 조금만 자고 일한다는 놈 있으면 그놈은 분명 병자 아니면 사기꾼이니까 그런 놈하고는 장사하면 큰일 나. 정주영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마인 등 글로벌 리더로 꼽히는 이들은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하고 있다며 공통적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시간 이상 자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다. 너가 자고 있을 때 남들은 앞서 나간다며 강조되었던 이전 구설과는 달리 최근에는 수면 부족이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치매와 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학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수면법과 숙면하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숙면이 가져다주는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원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잠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수면 부족이 암을 부른다. 면역계를 무너뜨리는 수면 부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암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예외 없이 보이는 공통된 특징으로 새벽까지 깨어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불면증이 암 발병의 위험 인자가 된다는 것은 한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시립종합병원 당뇨내과 가와사키 이사오 박사는 일본 당뇨합병증 학회에서 불면증이 암 발병 위험 인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형 당뇨 환자 359명을 대상으로 불면증 유무를 설문조사한 뒤 2년간 추적 관찰하고 암이 발생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임상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사람을 불면증으로 정의한 결과 359명 중 117명이 이에 해당되었는데 추적 관찰하는 2년간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췌장암 5명, 대장 직장암 4명, 간, 폐, 전립선암 각 3명, 그리고 위, 유선암이 각 2명이었습니다. 또한 암 발병 위험 인자를 분석한 결과 불면증이 유일하게 위험 인자로 확인되었고 불면증 유무에 따라 신규 암 발병률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불면증이 없는 군은 발병률이 3.1%인 반면 불면증이 있는 군에서는 9.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와사키 교수는 불면증에 관여하는 물질인 멜라토닌이 암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암 발병 위험 인자로 불면증을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암 진단 후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와사키 교수가 밝힌 것처럼 불면증을 앓고 있던 사람이 유의미한 비율로 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면증이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질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는 쉴 새 없이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 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항암제는 모든 세균과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지만 면역계는 그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기 쉽고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며 때로는 치료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는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세균에 감염된 토끼를 대상으로 충분하게 잠을 재운 경우와 잠을 재우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잔 토끼가 그러지 않은 토끼에 비해 혈액 속 림프구 숫자가 잘 늘어나고 세균 감염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죽은지를 부검해 보면 장 속의 세균이 증식해 장벽을 뚫고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교대 근무한 간호사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유방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생체 리듬에 맞게 밤에 충분하게 잠을 자야 왕성한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암이나 다른 감염 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과 비만의 상관관계. 수면은 체중과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10%에서 20% 정도 늘어나면 수면의 질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공기가 통과하는 숨길, 즉 기도의 구조 때문입니다. 체중이 늘면 기도 주변 조직에 피하 지방이 쌓이면서 기도가 좁아지는데 그러면 호흡 기류가 힘들게 기도를 통과하면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늘어납니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 중 기도가 막히는 질환으로 1시간당 5회 이상 증상이 보이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자연히 산소가 부족해지고 잠에서 깨게 되므로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졸린 상태가 되면서 낮잠도 자게 되고 밤잠 시간도 길어집니다. 하지만 수면 효율이 낮으므로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중이 늘어나면 횡격막이나 호흡 근육의 움직임도 둔해지는데 그러면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무호흡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즉,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때 체중 감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통 잠을 많이 자면 뚱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자연히 산소가 부족해지고 잠에서 깨게 되므로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졸린 상태가 되면서 낮잠도 자게 되고 밤잠 시간도 길어집니다. 하지만 수면 효율이 낮으므로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중이 늘어나면 횡격막이나 호흡 근육의 움직임도 둔해지는데 그러면 기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무호흡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즉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때 체중 감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통 잠을 많이 자면 뚱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폭식을 하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잠만 잔다면 섭취한 열량이 소모되지 않으므로 자연히 체중이 늘어날 것입니다. 가령 비정령 우울증인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세간의 편견과는 달리 잠을 적게 자면 오히려 체중이 늘고 잠을 충분하게 자면 체중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한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는데 수면 시간과 체중과의 관련성을 10여 년간 관찰하였더니 하루 5시간 자는 여성이 7시간 자는 여성에 비해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30% 높았고 비만이 될 확률도 15%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 5시간 동안 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수면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하루에 단 5시간만 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이 7시간 정도라고 하면 매일 5시간을 잘 경우 하루 2시간씩 수면 박탈이 생깁니다.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만성 수면 박탈이 되는데 이러한 만성적인 수면 박탈 상태가 되면 수면 중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 연구를 뒷받침하는 후속 연구에 따르면 만성 수면 박탈이 있는 경우 체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렙틴이 줄어듭니다. 체내의 렙틴 농도가 높을수록 우리 몸은 섭취한 영양분을 지방으로 바꾸는 비중을 줄이는데 반대로 렙틴이 줄어들면 우리 몸은 몸속 지방을 늘립니다. 여기에 그렐린까지 늘어나는데 그 그렐린은 한마디로 식욕을 늘리는 호르몬입니다. 즉, 만성적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렙틴이 줄어들어 섭취한 영양분이 지방으로 전환되고 크렐린이 높아지면서 식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체중은 늘게 됩니다. 여기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낮에 피로감,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꼭 필요한 신체 활동만 하게 되어 일상생활을 통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역시 체중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됩니다. 한편 잠이 부족할 때 식욕이 늘어나는 이유를 체온을 높이기 위한 몸의 작용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의 체온은 0.3도에서 0.4도가량이 낮아집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권태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달래기 위해 더 먹게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잠을 자지 못하면 체중이 증가하기 쉬우며 이것은 기도 주위 점막에 지방이 붙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수면 무호흡증은 깊은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수면 질환이며 그 결과 우리 몸은 만성적인 수면 박탈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지 않으면 체중을 줄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해야 잠을 잘 잘 수 있고 그래야 수월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못 잘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불면증 환자가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더더욱 불면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좋은 잠을 자고 싶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수면부터 의심하라. 당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수면 부족. 집에 가자마자 잠부터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베개에 머리만 대면 골아 떨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잠자리에 드니 도통 잠이 오지 않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숙면에 방해가 될까 싶어 커튼도 치고 휴대폰 전원까지 꺼서 어두컴컴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내가 불면증인가 싶은 생각도 들게 됩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몸이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완된 상태여야 하는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신체적, 정신적 이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보세요. 정신적으로는 잠들기 전 자연의 소리나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을 들으며 심호흡을 반복하고 명상으로 잡다한 생각을 털어내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로는 졸음입니다. 피곤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그래서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짜증, 집중력 저하, 의욕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이때 대부분 만성적인 피로감이 동반되고요. 대다수의 경우 낮 동안 적당한 신체 활동을 동반한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면 잠이 잘 옵니다. 여기서 정신적인 피로란 심한 불안이나 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낮에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지식을 공부한 경우 또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장면을 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은 경우처럼 우리 뇌가 잠을 자면서 정리해야 할 정보가 쌓이는 것이 바로 잠을 부르는 정신적 피로입니다. 반복되는 일,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어떤 일을 시간에 맞추어 처리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것과 같은 일을 겪으면 정신적인 긴장으로 인한 피로가 쌓입니다. 이때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된 상태에서 퇴근하게 되면 집에 돌아와 쉬려고 해도 내가 낮 동안 활동하던 수준에서 쉽게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경우 마치 스위치를 내리듯 정신활동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퇴근 후 TV 뉴스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봅니다. 정신적 자극에 대한 일종의 금단 증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두뇌는 지쳤지만 불안과 긴장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즉, 만성 피로는 정신적 긴장 상태가 이완되지 못하고 유지될 때 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때 술이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술이나 수면제는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고 아침 기상 후 멍한 느낌과 피로감을 가중시킵니다. 단언하건대 술은 결코 불면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건강을 해칩니다. 술을 마시고 잠이 들면 얕은 잠을 자는 비율이 증가하는데, 그럴 때 악몽을 꾸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특히 자고 난 후 두통과 위장장애로 고생할 수 있으며 간 기능을 떨어뜨려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 긴장 외에 술에 의존하는 생활 습관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성 피로로 인한 불면증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정신적인 피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줄이는 이완요법이 도움이 되며, 절대 술에 의존해 불면증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은 가장 나쁜 수면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적정 수면 시간. 바쁘게 살다 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과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워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며칠 내내 야근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부터 줄입니다. 수면 시간만큼 줄이기 쉬운 여유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슴없이 줄였던 그 수면 시간이 정말 여유 시간이었을까요? 흔히 잠 좀 덜 자고 하면 되지 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평소 수면 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 이하였다면 그것은 여유 시간이 아닙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깨어있는 동안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휴식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매달릴 만큼 중요한 일이라도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적정 수면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면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하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성과를 내기 위해 잠까지 줄였지만 수면 부족 때문에 일의 능률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 몇 시간을 자야 할까요? 성인의 경우 7시간 내외가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 정도는 자줘야 우리 몸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잠을 줄이면 줄어든 시간만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잘 해내고 싶을수록 적정 수면 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면 시간은 성인 적정 수면 시간인 7시간보다 짧은 6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2023년 9월 영국의 주력 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 국립대와 핀란드 연구원들이 35개국을 대상으로 평균 수면 시간을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면 시간을 6시간 30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이 7시간인데 평균 수면 시간이 이보다 짧다면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줄인 수면 시간은 필수적으로 자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즉,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 시간을 줄여가며 몸을 혹사했다는 뜻이 되죠. 싱가포르, 핀란드 연구원들이 발표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실험 대상이었던 35개국 중 우리나라가 34위로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10분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수면 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연구진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노동 시간에서 찾았습니다. 유럽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주간 노동 시간은 9시간에서 10시간가량 더 깁니다. 즉,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짧고 그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길다 보니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로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면을 취하는 것인데 잠자는 시간은 짧고 일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기니까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머리가 굳으면서 학업이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불면증을 비롯해 수면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공부나 직장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아 하루 종일 졸린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의욕까지 잃게 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기 쉽습니다. 심각하면 기억력까지 감퇴되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혼자 힘으로 불면증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금방 호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면증 때문에 업무 능률 하락,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던 분들이 치료 후 생활의 질이 한층 개선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균적인 수면 시간보다 적게 수면을 취해도 피로가 덜 느껴진다는 분도 계십니다. 불면증을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수면 클리닉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도 의지가 부족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면증이 없는 분들에게는 잠을 자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면 문제도 치료를 받으면 해결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만큼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려고만 하면 온갖 걱정이 떠오르는 사람들. 불면증과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만연한 사회다 보니 잠을 잘 못 잔다는 말을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불면증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이 불규칙하면 수면 패턴도 흐트러져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졌다고 무조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수면 클리닉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아주 이상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권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잘 유지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령 주 3, 4회씩 땀에 흠뻑 젖을 만큼 운동하기,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한 달에 한두 번,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시기, 꾸준히 산책하기 등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도 불면 증상을 토로합니다. 심지어 숙면을 이루기 위해 방 안의 온도, 습도까지 신경을 쓰는데 말이죠. 이렇게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이 대표적인 불면 증상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제때 잠들지 못하니 잠자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어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면 클리닉에 내원하셨던 환자분 중 퇴근 후 집에 오면 바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깨서 각성된 상태로 밤을 새우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냐고 물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큰 원인은 수면 리듬이 앞당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50대에서 60대 중년이 되어 수면 중추 세팅이 변하면 잠이 일찍 오게 됩니다. 물론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찍 잠을 자니 새벽에 깨게 되고 다시 잠들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냐고 물으셨는데 제때 잠들지 못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우선 졸리더라도 저녁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가령 조명을 좀 밝게 한다든지 그때그때 적당한 수준의 활동을 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수면 클리닉에 내원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가령 고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잠을 자려고 해도 생각이 많아져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패턴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고민거리나 스트레스가 없어져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누워서 주말 약속을 떠올리거나 버킷리스트를 계획하는 등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잠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내일 마주해야 하는 일에 대한 걱정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불면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므로 불면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과 관련된 생각 교정하기. 불면증은 결국 생각의 문제입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반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불면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잠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잘 자는 것을 방해하는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 인지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은 불면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절대로 잠들지 못할 거야. 불면증 환자들은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에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며칠 혹은 몇 년 동안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어제도 제대로 못 잤으니 오늘도 못 잘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로 잠을 오지 않게 만든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은 불면증 환자가 가지는 비합리적인 생각 특성 중 하나입니다. 잠을 아주 잘 자는 사람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역으로 심한 불면증 환자도 어느 날은 아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잠을 절대 못 잘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자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나도 잘 잘 수 있다는 마음을 먹는 것은 불면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불면증 환자들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약을 먹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약을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결국 약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약에 중독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실 중독이라는 표현보다 의존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불면증 환자들은 중독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자신이 결코 수면제를 끊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수면제 없이는 못 자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이러니한 건 실제로 수면제가 잠을 오게 하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저 약을 먹었다는 느낌만으로 안도감이 들고 그래서 잠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면증 환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 중에서 특히 나빴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면증이 가지고 올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내일 출근길에 쓰러질지도 몰라. 내일 상사 앞에서 발표하다가 실수를 해서 회사에서 해고당할지 몰라.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11시인데 잠이 오지 않네. 오늘도 수면제 없이 잠들긴 틀렸어. 특별히 의도하는 건 아닌데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와 외국팀의 축구 경기를 볼 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수를 하거나 기회를 놓치면 저렇게 해서는 틀렸어. 지고 말 거야 라고 미리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기를 지켜본 바 우리나라 선수들이 플레이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긴장,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미리 나쁜 경우를 생각해 놓으면 좋은 경우를 생각했다가 실망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날마다 항상 같은 시각에 잠이 올 수는 없습니다. 잠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더 잠이 오지 않게 만듭니다. 걱정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게임에서 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는 자려고 누우면 밀려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불면증 환자 중에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외적인 자극이 없어지면서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 자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자려고 누웠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나 기억입니다. 불안 수준이 높고 긴장을 잘하는 불면증 환자의 심리 특성상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좋은 생각, 장면, 기억 등을 떠올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생각입니다. 수면의 질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앞에서 열거한 생각들을 거의 자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너무 극단적이며 근거가 없고 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사고방식이 없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 조절하는 법 배우기.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조절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성 불면증 환자 중에는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큰 일이 있었고 그 일로 고민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불면증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 일도 잊었고 정신적 고통도 없는데 이상하게 잠을 못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환자 스스로 한 말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진실일 것입니다. 원인이 분명하고 강도가 센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 않는 불면증 환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와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운동은 가장 건전한 스트레스 조절법. 적당한 운동이 모든 면에서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정신과 신체의 긴장을 줄여주며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을 길러주고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피로감을 덜 느끼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운동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지속하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 관심을 가졌던 운동이 있다면 정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정식으로 운동을 배우면 운동이 코치 혹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되므로 임의로 그만두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운동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흥미도 생기고 같이 즐기는 동호인도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활동 찾아서 하기.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누구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하는 일을 찾으면 불면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고 웃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스트레스는 자연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에 따르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 기능도 좋아집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잠 역시 생활의 일부입니다.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잠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잠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큽니다. 극단적인 예로 밤늦게 진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오게 하는 음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추, 양파 혹은 양파즙, 상추 등 잠이 오는 성분을 함유한 음식을 일부러 찾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수면 유도 효과는 미미합니다. 스스로 잠을 자기보다 무언가를 먹어서 잠을 잔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면제를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보다는 균형 잡히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생활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튀긴 음식, 가공된 식품은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을 유발하며 뇌를 지나치게 자극합니다. 만약 이런 음식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되 특히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몸과 정신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반면 저녁 늦게 간식을 먹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시장기를 달랠 정도로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술과 함께 간식을 먹는다면 소화기관이 쉴 수 없을 뿐더러 뇌도 자극되어 쉽게 잠들기 힘들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낮 시간이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밤에
좋은 잠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또 지금 내가 무심코 하던 일 중에 스트레스를 늘리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수면의 질 역시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포기 못하는 스마트폰. 만약 어떤 사람에게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관련 호흡 장애가 있다면 숙면을 취하는데 자주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또 자는 중에 쉴 새 없이 다리를 움직이는 주기성 사지 운동증이 있다면 이 역시 잠을 방해하여 깊은 잠을 자기 힘들 것입니다. 즉, 불면증은 앞에서 다룬 세 가지 요인, 그리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주기성 사지 운동증 등의 수면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습관들로도 불면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과식 등이 그것입니다. 이 습관들 의지만 있다면 바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잠을 자는 중에도 우리의 뇌는 신체 여러 장기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이 우리 뇌를 자극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자극을 받는 정도가 심해지면 양질의 잠을 잘 수가 없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나쁜 수면 습관은 이 자극을 주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좋은 잠을 자려면 반드시 자극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고칠 수 있는 나쁜 수면 습관. 잠자리에서 휴대폰 보기.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현대인의 일상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요. 일상 속에서 필수품처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잠잘 때만큼은 휴대폰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피로감을 심화시킵니다. 블루라이트의 단점은 그 파장대가 우리 뇌에 전달되면 멜라토닌 분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둠의 호르몬이라 불릴 만큼 숙면을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고 우리가 잠을 자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질 않으니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라이트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잠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휴대폰을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켜놓고 잠들기. 불면증 환자를 치료할 때 침실 환경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잠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실에 TV가 있는지 물어보고 TV를 보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불면증 환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TV를 보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합니다. TV를 보다가 잠이 든 경험이 있는 불면증 환자는 아예 잠자리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실에 TV를 들여놓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불면증이 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불면증 환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상은 TV를 켜두고 있어도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더 많습니다. 더구나 침대에서 TV를 보면 우리뇌는 침대를 잠자는 장소가 아닌 TV를 보면서 즐기는 장소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TV 볼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면증이 더 악화되는 전형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TV를 볼 때 잠이 온다고 느끼는 것은 TV를 시청하는 동안은 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자리에 눕지만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잠이 싹 달아나고 그 순간부터 잠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불면증이 생기는 원인은 1차적으로 우리뇌가 잠이 오는 신호를 만들지 못하고 주변 환경과 잠이 잘못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실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잠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TV를 거실로 옮겨야 합니다. TV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잠을 자야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침 전 격렬한 운동. 몸이 피곤해야 잠을 잘 잔다는 인식 때문인지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침 전 웨이트 같은 격렬한 운동은 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서너 시간 전부터 과도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그보다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며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과식. 음식을 먹고 자리에 누우면 식곤증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저녁에 야식까지 먹어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의 활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자극으로 잠들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저녁엔 과식을 피하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커피와 수면의 관계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다. 커피는 잠자는 데 방해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카페인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작용이 있어 늦은 시간에 커피, 녹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면 체내에 남은 카페인이 수면 중 각성 뇌파를 활성화해 깊은 잠을 방해하고 깨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은 과식만큼이나 숙면에 좋지 않으므로 점심 식사 이후나 늦은 오후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도 합니다. 가령 나는 밤 10시에 커피를 마셔도 잠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반면 나는 오후 2시쯤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뒤척이느라 잠을 못 자니 앞으로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절대 안 마실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사실 카페인이라는 성분은
반감기가 있습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섭취 후 그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4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반이 되고요. 8시간째가 되면 처음 농도의 4분의 1이 되는 건데 남아있는 4분의 1도 여전히 잠을 방해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뇌가 매우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시에 카페인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내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을 상식적으로 그리고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카페인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커피 한 잔 마신 게 3분의 1잔, 4분의 1잔 마신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인이 잠을 방해하는 효과가 미미한 것이고, 그래서 밤 10시에 커피를 마셔도 잠자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커피를 마시고 잠은 들지만 그 잠의 질, 수면의 구조를 보면 깊은 잠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면 뇌파 자체도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커피를 밤늦게 마시는 게 수면에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대개 아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침 일찍 카페인을 섭취하면 낮 동안의 각성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고요. 그 결과 밤에 잠을 더 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늦은 시간 커피를 마셔서 밤새 잠이 안 올 때가 있다면 카페인을 배출시키기 위해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거나 요가나 조깅 등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빨라져 우리 몸이 보다 빠르게 카페인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수면 위생 지키기. 오늘부터 실천하는 수면 위생법. 수면 시간이 6에서 7시간 정도 되는데 거의 한두 시간 단위로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가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데요. 잠을 보충하고자 쉬는 날 낮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깊게 들지도 않고 항상 깨어있는 것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 유지장애를 앓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수면 습관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수면 위생법은 비교적 간단한 습관들이니 지켜보시고 수면 유지 장애가 좋아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한번 일어나면 절대 눕거나 다시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낮 동안 계속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침대에는 잠들 때만 누워야 합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TV를 보는 등의 행동은 침대를 잠자는 것이 아닌 여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침대에는 잠잘 때만 눕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영상 기기의 사용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또는 1시간 전부터 가능한 한 영상기기나 휴대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수면 유지장애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숙면하고 싶다면 따라해 보세요. 운동. 앞에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했는데, 격렬하지 않은 적당한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정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적당한 정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 경우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의 운동량을 기준으로 10%씩 늘려가며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을 찾아보기를 권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동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밤늦게 하는 운동은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가급적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광욕.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책 역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책을 할 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와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시켜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수면 유도 물질인 멜라토닌을 생성해 불면증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낮에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거나 일광욕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미온수 샤워. 잠들기 2시간 전쯤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주면 올라갔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38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은 각성 효과가 있으므로 취침 직전 입욕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직전에는 반신욕보다는 35도씨 정도의 미온수로 가볍게 샤워를 즐기는 게 좋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오일은 화학 성분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100% 식물성 오일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 긴장 해소와 수면 유도를 통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에는 라벤더, 제스민, 캐모마일, 시더우드 등이 있습니다. 나무 막대에 에센셜 오일을 적셔 인센스 스틱을 만들거나 백엔잎에 한두 방울 정도를 뿌려 사용할 수 있고, 목욕물에 4-5방울 정도를 떨어뜨리면 입욕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샤워 후에는 에센셜 오일 소량을 바디로션에 섞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숙면에 좋은 명상 이완요법.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이런 일을 매일 겪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을 느끼는데, 이때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의 긴장을 낮추는 것, 즉 이완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완이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태라는 뜻으로, 불면증 환자는 이완 상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스스로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를 먹을 때, 운동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영화를 볼 때 등 사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알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이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이 방법으로 이완된 시간을 가진 후 이어지는 이완요법을 사용하면 숙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를 통해 어떤 기법을 배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므로 찬찬히 읽어보고 인내심을 갖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복식 호흡법. 사람은 긴장을 하면 얕고 빠른 호흡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갓난아이의 경우 가슴이 아니라 주로 배를 이용해 호흡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잘 구현된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이란 횡격막을 이용해서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격막이 내려가면 배는 올라오는데 처음 복식 호흡을 할 때는 배꼽위에 한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올려 호흡하면서 어느 쪽이 오르내리는지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하면서 배를 더 많이 부풀리는데 호흡은 처음에는 6초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으며 3초 동안 들이쉬고 3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다 보면 긴장이 줄어들고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감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심상법. 심상법이란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완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떠올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드는 순간들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연속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안하고 기분 좋은 여행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여행의 여러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장면을 더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형태로 꾸며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심상 세트를 만들어 놓고 긴장이 되거나 잠자기 전 이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꺼내서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